아주 컴컴하니 이게 웬일이냐? 아이고 나 미장원에 비도 와가 그런동 손님도 없고 심심한데요. 야외에서 공연이 한창입니다. 얼핏 평범한 마당 것 같지만 포항 사람들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특별한 창작극입니다. 아이고 내 쌈아 내 몸뚱아리 하나만 근사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래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대. 이 작품은 저희가 지역의 이야기, 포항 지진 트라우마,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가는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는 이런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하는 데서 봉사로 통해서 이런 하는 이야기를 모두가 공감으로 통해서 이겨내는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8년.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을 보며 시민들의 감상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이걸 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면서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뭐 주저앉아서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감정이 이입되는 것 같고, 저도 포항에 살면서 포항에서 저희도 지진 피해가 있어서 이사를 한 케이스라서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그리고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날 같은 재난을 겪었지만 각자가 경험한 피해의 규모도 고통과 아픔의 크기도 다 제각각입니다. 제법 긴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포항의 한 치유농장. 포항 지진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음 치유농장은 트라우마 관심군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던 이런 감정들은 말로 표현하기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는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 네. 전에 몇 년 전부터도 이거 건강이 안 좋아가 트라우마에 위험인으로 꼽혀 있거든요. 근데 저 수업이 잘 참가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래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마음의 치유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많이 되죠. 내만 이래 슬픈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좀 아프지만 저렇게 또 이래 얼굴 보면 명랑하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조금씩 치유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규모 5.4의 지진은 포항 시민의 평범했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지진이다! 아이고 어지러버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직후 경주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이 마비되었고 서울과 일본에서도 흔들림을 감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주 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보다 약한 규모 5.4의 지진이었지만 피해는 훨씬 컸습니다. 진앙지인 흥해읍이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곳인데다 경주 지진이 주향 이동 단층이었던 데 반해 포항은 한쪽 집안이 다른 집안을 올라타는 역단층으로 집안을 들었다 놓은 것처럼 움직인 탓에 건축물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깊이가 아주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에 지표에 도달했고, 그리고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땅이 다른 지역보다 좀 물러요, 사실. 이게 만져보면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부서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지질 특성은 지진 그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보다 그 지진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포항이라는 특별한 지질 특성이 가지고 있는 증폭 특성 때문에 피해가 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었고. 경주 지진과는 너무도 달랐던 흔들림과 큰 피해를 낳은 포항 지진. 포항 시내 건물 곳곳이 무너지고 서둘러 대피하던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여전히 생생합니다. 막 화분이 쓰러져서 깨지고 막 책장이 막 무너지고, 제 정면에 단위브 아파트 최고 높은 아파트가 보이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던 학생들, 친구 만나서 안고 울고 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만 나고,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내 느낌에 공중에 붕 뜨더라고. 치솟아 올라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흔들기 시작하는데 제 등 뒤에 우리 집 그 주방에 그 찬장이 있었습니다. 그 진열장. 내 등 뒤에 와장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거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4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 충격에. 2018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가 지진 발생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포항 지진이 그만큼 강렬한 기억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지진. 포항 시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진으로 인근 지역인 부산, 울산, 경주에서도 큰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흥해읍의 한 아파트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기울었고 많은 건축물이 긴급하게 안전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 테이블보다 더 큰 그 시멘트 그게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고, 문, 벽, 변기, 보일러 많이 깨졌어요. 외벽 이제 조속벽돌들은 다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심하게 그렇게 붕괴되거나 훼손돼 있었고, 옥상 쪽에 있는 물탱크나 이런 것들이 쓰러져 있었고, 벽에 이제 거미가 있거나 가재도구들이 이제 쏟아져 있었고. 건축물 피해가 55,100건 정도의 피해를 봤거든요. 그 중에서 완파 건축물이 670건 정도, 그리고 반파가 280건, 나머지 54,100여 건이 이제 소파로 이렇게 규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고 엄청난 피해라고 보면 됩니다. 포항 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는
공식 피해액만 약 846억 원. 전파와 반파에 해당하는 주택 피해만 900여 건으로 이재민은 1,7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때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대응을 이제 했는 게 31개소 구호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한 1,800에서 2,000명 정도 구호 우리가 활동을 했죠. 이재민이 발생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흥해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흥해 체육관에 한 1,000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시에서는 이제 이재민 이제 지원 활동들을 계속해서 했고,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들도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입이 돼서 자원봉사하고 했죠. 포항 지진으로 학교, 공공건물,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불가피하게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가벼운 찰과상부터 대피하다 넘어져 골절되거나 가구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천장이 붕괴되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거나 뜨거운 냄비와 기름이 쏟아져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한 분이었고 부상자가 한 120명 정도 부상자가 그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 흥해 인구가 4만이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4만 한 2천? 갑자기 한 7, 8천이 증발해버려요. 다른 도시로 가고 흥해로 안 들어오고. 재산 피해와 신체적 피해만큼 심리적인 피해도 컸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발딛고 살아가던 땅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험. 지진은 전에 없던 불안감을 안겨주는 재난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속되는 여진은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일상을 유지하기 힘든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들 힘드셨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바로 나가야 될 준비를 하고 주무셨잖아요. 잠이 아닌 거죠. 그냥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준비 상태. 그래서 겉옷을 입고 신발은 바로 옆에 놔두고, 그러다가 여진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놀라서 그냥 뭐 무섭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진 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참 이렇게 뛰쳐나오는 그 모습이 왠지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포항 지진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김진희 교수. 그는 포항 시민들이 지진과 불규칙한 여진을 겪는 동안 사회적인 소외감과 자아 불확실성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뉴스에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진이 발생했다. 근데 뭐 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은 뭐 물리적인 피해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지진에도 이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진이 지속되면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 1.4, 1.5도 다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튕겨져 나오는 소외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미디어 쪽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댓글인데요. 너희는 당해도 돼. 이제 약간 그걸로 이제 약간 쌤통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드의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느끼면서 소외감이 좀 더 극대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포항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배제감은 물리적, 경제적 피해만큼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어르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나는 이제 뭐 면민도 아니고 나는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속한 그런 어떤
포항 시민 혹은 대한민국 국민 이런 정체성을 다 부인하고 거기에 속하길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 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충격받는 게 이제 백지 상태에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쉽게 어떤 극복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충격을 받으면 재산상 피해를 오면서 정신적인 충격 두 가지 다 겹쳐지면서 또 그러다가 본인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각하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포항시 시민 전체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픈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지진. 그런데 지진 직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2%의 주민이 지열발전소를 지진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포항지진 정보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는 포항시 지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난지구로 선포하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만.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니 이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서 고생하시는 거 아닌겨? 안 그런겨, 장관님? 정부에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상황에 국민을 이래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 맞는겨? 좀 똑바로 있어. 정부를 믿으셔야지요. 당신 같으면 1115일을 여기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어. 사람이 젊은 사람 따지지 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생존같이 잘해야지. 똑바로 있어. 똑바로 있어. 배를 내민다고 해결이 되나? 지진 발생 1년 4개월. 정부 조사단 구성 1년 만에 포항 지진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자연 지진이 아니라 지열 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관측 이래 규모는 두 번째로 크지만 피해는 가장 컸던 포항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재로 드러난 것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learned was that the drilling of the well intersected a major fault zone, which had not been recognized at the time. So there was the possibility that this fault could move. We also examined the forces that drive faults and determined that this fault was very close to breaking. We also looked at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the geothermal plant. This involved injecting fluid at very high pressure to try to increase the permeability of the rocks to allow heat to be extracted. And what we found was that when the water was being injected at high pressure, it triggered small earthquakes. These earthquakes were not randomly distributed, but rather were occurring along a fault plane. The fault plane that in fact ruptured during the earthquake.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킨 지열 발전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열 발전소는 1904년 이탈리아의 화산지대인 라데렐로에 세워졌습니다. 지열 발전소는 땅속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로 화산지대에 세워집니다. 마그마로 인해 뜨거워진 수증기를 끌어올려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통과한 증기는 식힌 뒤 지하로 보내져 순환하게 됩니다. 지열 발전에 성공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미 자연적인 조건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이슬란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열 발전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지하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지하수가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하에 있는 지하 자원을 아니면 뜨거운 물을 꺼내오기 위해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뜨거운 물을 꺼냈을 수 있고 이 꺼내진 물을 우리가 지열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데 포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화산지대가 아닌 포항에 지열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인공 저류층 지열 발전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온도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지하에 한 4km, 5km 들어가면 뜨거운 암석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물길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서 뜨겁게 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공 저류층이라는 인공적인 물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압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암석 사이에 있는 빈틈을 뭐 벌리든지 또는 작은 틈을 다시 깨지게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암석이 깨지거나 미끄러지면은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한테 크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작은 지진만 일어나게 해서 인공 저류층을 만드는 게 기술인데 이게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은 큰 지진으로 일어나게 돼버리면은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공 저류층을 만드는 것은 잘 하지 않으면은 큰 지진의 리스크가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열발전소 유체 주입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물 주입을 시작한 2016년 1월 말부터 미소지진이 63회 발생했습니다. 그중 10회는 비교적 규모가 큰 2.0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지진이 발생하고 집어넣는 작업을 중지를 하면 지진 발생이 중지가 됐죠. 이런 작업을 5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현상들이 반복이 됐어요.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2년에 첫 삽을 떴습니다. 비화산지대인 포항에 지진의 위험이 있는 지열발전소를 세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열발전은 땅속에 있는 열을 이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열이 좀 그 연료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적은 단가로 충분한 양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포항 지열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 지열발전소 건설로 포항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서 아주 좋은 프로젝트다. 저게 심지어 아시아에서 어떤 최초로 해서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설득했을 때 정치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은 다수는 이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 심지어 지역에 있는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 이런 중요한 사업에는 빛과 그늘이 함께 있거든요. 화려한 만큼 이게 부작용도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화려한 것에 가려져서 관심이 없었지 않는가. 그게 지금 우리로서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은 포항 지열발전소를 짓기 4년 전인 2008년 환경부 조사에서 이미 제기됐습니다. 지열발전소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 해외 사례를 들며 물을 주입하는 과정이 지진의 원인이 되거나 지진의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2006년
물주입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고 가동이 중단됩니다. Basel case is the one that's most similar to Pohang. This was again an attempt to develop a new geothermal reservoir in otherwise intact rock. And they went through the same procedure of drilling a deep well, pumping fluid into it at high pressure to try to fracture the rock. And as they did this, they began to generate larger earthquakes than they were planning on. They stopped. They realized that they could not go any further safely, and they abandoned the project. 지열 발전은 2010년에 시작했거든요. 스위스 바젤에서 3.4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건 이분들이 알아요. 사실은 바젤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가서 주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방지해야 되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작한 이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는 프로토콜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이렇듯 지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포항은 지난 2011년 지열발전 부지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추 작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서 이 정을 만들고 이 정이 한 3.9km 정도를 지나갈 때 단층을 지나가게 됩니다. 단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말하자면 단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단층이 만들어져 있는데 정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4.5km까지 뚫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3.9km 지점을 지나갔는데 3.9km 지점에 이 단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단층을 지나가면서 아주 적은 양의 유체가 이 단층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작은 지진들이 함께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 깊이를 지나가니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활동도 중지가 됐습니다. 미소지진의 횟수가 증가하고 규모 3.1의 지진까지 발생했지만 발전사업 중단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운영을 중단한 스위스 사례와 비교하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규모 5.4의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에서 왔던 피트 마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젤의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 그분이 1차 수리 자극에서 이미 물 투입량에 비해서 지진 강도가 높다 하는 것을 외국에서 사례를 발표를 해요. 수리 자극을 하는 동안에 미소지진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소지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큰 지진이나 어떤 위험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실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진행이 됐다면 사전에 좀 더 위험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좀 더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봤으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규모 3.1 지진 이후 대응조치 부실, 관리감독 부실 등을 지적하며 관계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 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 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발 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 기관 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 발전 사업 수행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미소지진 정밀 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 자격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는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의 조사를 통해 포항 지진의 원인이 밝혀졌지만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은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저기 저분은 왜 옷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가방도 맨 채로 주무시나요? 아, 자가 삼식이라 카는한데 자는 지진이 일어난 날부터 잘 때도 신을 신고 옷을 다 입고 자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뭐 지진 트라우마인가 뭔가. 저 가방은 생존 가방이시다. 생존 가방이요? 뭐 여차하면 뛰나가야 된다고 맨날 잘 때도 저리 안고 자니다. 젊은 아가 객지서 고생하다가 고향에 와가 살아보겠다고 과일 가게를 열어놨는데 고마 지질이 나쁘다 인겨. 어머나 세상에. 저래 자는 거 보면만 내 속이 다 문드러지니다. 왜 안 그렇게 해서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포항 트라우마 센터.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도움을 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시민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 있는 방에서 잠 못 자요. 제가 들어가는 방에는 무조건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주거하는 데는 아예 리모델링 하면서 문을 띄었어요. 특히 이제 과적 관찰형들이 야심한 시계를 다니고 또 밤에 소리가 크잖아요. 꼭 지진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혼자 어두운 데 못 가는 거. 자꾸 겁이 나요. 특히 그 영화 구경 한번 갔다가 영화 시작 전에 그냥 엄청 두려움 느꼈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 않겠나. 최근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2024년에 시행한 포항 지진 경험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년부터 22년 사이에 포항 트라우마센터 회원들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던 분들 662명 중에 이제 523명이 컨택이 돼서 그분들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분들 중에 고위험군인 5단계로 판명된 분이 104명, 그리고 약물치료를 고려할 만큼 명백한 증상이나 기능 손상을 보인 4단계가 14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포항 트라우마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47.8%, 약 250여 명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포항 지진 이후 겪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에는 불안을 경험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면과 예민해짐이 많았습니다.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경험한 사람이 3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불안이었고요. 그 외에도 예민해짐, 불면, 우울 등이 뒤를 이어서 호소를 하신 부분이었어요. 주목할 점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한 86%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들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트라우마 센터를 찾는다는 최호연 씨. 지진 이후 자신의 삶이 바뀔 만큼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지진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놈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이 공황 발작 때문에 제가 아마 일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오면 항상 하는 게 이제 바이오 피드백, 이제 호흡 훈련인데, 그런 호흡 훈련을 통해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호흡 훈련이 제 몸에 이제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불안 증세가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전문 치유 장비를 통해 갖고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호연 씨는 지진 이후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진으로 불안해진 마음에 환한 희망을 덧칠하듯 호연 씨는 지진 피해를 입은 동네에 색색의 페인트 칠을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덕분에 좋아진 건 호연 씨의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저걸 왜 하냐라고 하신 좀 분석도 있었는데, 제가 워낙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칠해놓으니까 뭐 애들도 좋아하고 마을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하기 잘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도 보면 볼 때마다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호연 씨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지진 트라우마 고위험군의 경우 조사 응답자 중 40% 정도는 7년여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높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울 척도를 활용해 응답자의 자살 및 자해 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내 아시는 분은 내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대표석 처음에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분 하루도 집에 못 갔어요. 한 4개월 동안. 그러다가 결국은 뭐 산에 올라가 약 먹고 자살해버렸고. 본인은 지는 트라우마가 없대요. 근데 그 센터장님이 그 트라우마 측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고도로 올라가면 측정이 안 된대요. 그 단계. 상담할 때 알았어요. 둘째가 뭐 나쁜 생각을 한 3번쯤 했다고. 네, 자살 위험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답자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여전히 자살 위험을 동반하는 심리적 고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재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삶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흔들리는 경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계속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은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김홍재 씨가 거주하던 건물 역시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깨졌죠. 외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얽어졌어요. 얽어지고 실제 집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 부엌, 거실, 안방 어디 금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지진 나고 집에 하루도 못 잤어요. 그 2년 동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끔찍합니다. 진동이 멈추고 보상도 이루어졌지만 집을 잃은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거는 집을 잃었다는 거고, 내가 살던 집에서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개별적으로 전세나 임대나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지금 사시는 중입니다. 나의 자산 가치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물가는 엄청 올라 버렸고, 그리고 또 그 일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해결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고, 어쩌면 해결해야 될 큰 문제를 두고 다 힘들어서 등 돌리고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아요. 지진은 땅을 흔들고 건물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삶의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언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네, 지진과 관련된 예기 불안을 조사했을 때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 주신 분이 약 44%, 또 그렇다라는 답변을 주신 분이 38%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서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열발전소는 운행이 중단된 뒤에도 추가 지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하고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 단층에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시추기를 모두 철거했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 어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 주입을, 유체 주입을 중지했다 그래서 갑자기 지진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염려를 반영을 해서 산업부에서도 지금 그곳에 많은 수의 지진 관측소를, 정밀 관측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아직 남아있는 문제와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물리적 여지는 멈췄을지 몰라도 포항 시민들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어긋난 일상이라는 사회적인 여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완파 판정을 받았다고 사람 못 사는 집이 됐다고 이래 기뻐할 줄은 몰랐니데. 사람 사는 일이 참. 아이고 마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쪽잠 자며 텐트 생활한다고 욕받대. 아이고 그래도 서먹서먹하던 니하고 내가 이래 친해졌다 아이가. 예, 많이다. 지진 이후 8년. 포항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로부터 많이 편안해졌을까요?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포항시 지진 피해자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대구지법 1심에서는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포항 지진 피해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과실을 다 인정을 했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몇 개, 감사원 감사보고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국가 자체에서 조사한 검증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한 그 자료를 다 뒤엎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건 프로젝트에 있어서 대한민국 과실에 대해서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거다. 핵심은 그겁니다. 포항 촉발 지진에 따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포항지진 범대본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촉발지진 범대위는 대법원 상고를 전제로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지만은 애기차는 천문학적 피해를 났다면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고, 또 책임을 물어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하려는 데서
이 부분은 바르게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재판도 민사재판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는 재판을 임하는 태도가 아닌가,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모 5.4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8년.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지진 이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삶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진은 뭐 단 1분도 안 됐죠. 근데 이게 영향력이 엄청 컸잖아요. 그리고 저 개인의 삶에도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지진을 모두 다 당했고 어쨌든 우린 다음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아픔을 같이 했다라는 부분들은 엄청난 우리한테는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예, 지진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긴 줬지만 아플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가 부둥켜 안고 함께 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피해 극복을 하는 좋은 사례로 만들고 싶다.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재해재난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 그런 재해재난이 생겼을 때 하나의 이제 그런 좋은 사례가 되어서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했는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진행하면 되니까. 저마다 겪은 피해와 고통이 다르고 극복해 나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재난이 끝나는 시기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인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중앙 정부도 인정해 주고 지방 정부도 인정해 주고 그분들을 이제 둘러싼 다른 사람들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고 같이 그런 어떤 내적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자꾸 포항 지진을 덜먹이냐 하는데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포항 지진 특별법도 개정해가지고 정부가 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포항시도 행정력을 더 동원해가지고 이런 거 자꾸 홍보하고 아직도 포항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정부나 또는 관련 법이나 이런 게 개정돼가지고 더 이상 지진으로서 더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 이 재난의 기억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것입니다.